학생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관성까지 배웠었죠. 관성. 오늘은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운동을 많이 안 했는데 오히려 20대가 되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에어로빅 좋아하고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걷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나 찾으셔가지고 운동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할 때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교재 74쪽에 괄호 1번에 뭐라고 쓰시냐면은 운동량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운동량. 운동량은 기호로 우리가 P라고 합니다. P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어떤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소문자 m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물체가 속도 v로 운동을 한대요. v의 속도로 운동을 할 때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그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땅이 있고요. 여기에 동그란 공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공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공이 지금 오른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대요. 오른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다. v라는 속도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이때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우리 1학년 친구들 네모 박스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할 수가 있다. 질량에다가 그냥 속도만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얘들아 박스가 조금 더 길죠. 박스가 조금 더 기니까 그 옆에다가 써도 되고 밑에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제 아까 운동량을 기호로 P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P는 아까 질량 뭐라 그랬죠? 스몰 m이라고 했었고요. 속도는 v죠. v. P는 mv. 그냥 질량의 속도 곱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질량의 속도를 곱하면은 끝이다. 그러면 단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위. 우리 단위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질량은 만약에 킬로그램이다. 그럼 킬로그램에다가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다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물체가 질량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할 때 운동량 P는 mv다. P는 mv.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P는 mv.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식이 총 3개가 있거든요. 요 3개만 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3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공식이 그래서 P는 mv. 요거 하나만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운동량의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 운동량의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운동량의 크기는 공식을 보시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볼링 할 줄 알아요? 볼링? 몰라, 나는 선생님은 볼링 잘 어렵더라고요. 몇 번 해봤는데 뭐 옆으로 굴러가거나 뭐 자빠지기도 하고 혼자 공 던지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볼링공이 이렇게 공이 있으면은 볼링은 이렇게 핀을 떨어뜨리는 거, 핀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죠. 볼링 핀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내가 공을 이렇게 쳐가지고 핀을 넘어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볼링 공을 던지는 속도가 같다면은 아무래도 질량이 클수록 볼링 핀이 많이 쓰러지겠죠. 얘에다가 써주세요. 속도가 같을 때는 질량이 클수록
볼링핀이 많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똑같은 공을 내가 굴리더라도 천천히 굴리는 거랑 빠르게 굴리는 거랑 다르죠. 질량이 같을 때는 공의 속도가 클수록 볼링핀이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속도는 빠를수록 운동량도 크다. P는 MV 이 자체에 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1학년 친구들 요거 한번 봅시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 운동량은 방향이 있대요.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3. 운동량의 방향이 있는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동량 자체가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거죠.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체의 속도가 오른쪽이다, 방향이 이쪽이다, 그럼 운동량도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물체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간다. 속도가 V인데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그러면은 P라고 하는 것도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거기에 질량을 곱한 게, 속도의 질량 곱한 게 운동량이기 때문에 속도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같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오늘 할 세 가지 공식 중에 한 가지를 한 거예요. 다음에 우리 오늘 할 거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거 지우고 할게요. 운동량을 했으니까 이제 충격량 한번 봅시다. 괄호 2번에 뭐라고 쓰시냐면은 충격량이라고 써주세요. 충격량은 우리가 영어 기호로 뭐라고 쓰시냐면은 I라고 나타내요. I. 충격량에다가 I.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다. 어떤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또는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힘을 줬을 때 얘가 받은 충격을 얘기를 할 때 그 정도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1번에 보시면은 충격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평지가 있고요. 평지가 있고 공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있다. 공이 있고요. 이 공에다가 내가 힘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힘. 여기 힘 우리 기호로 F라고 했었죠. F라고 하는 힘을 준다고 하고 힘을 내가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델타는 여러분 세모 모양 있죠. 세모 모양으로 그려주시고요. T는 시간의 약자죠. 시간. 그래서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힘 F를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써주세요. 물체가 F라고 하는 힘을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받을 때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시면 돼요. 힘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 색깔펜으로 밑에 한번 써봅시다. 아까 충격량을 기호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I는 힘에다가 시간 델타 T를 이렇게 곱해봅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충격량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공식이 나왔어요. I는 F 델타 T.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F 델타 T. 그러면은 우리 단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위. 이거는 기호고 단위는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1학년 친구들 힘의 단위 주로 뭐를 쓰죠? 뉴턴을 쓰죠. 뉴턴에다가
시간이니까 시간은 뭐 시간 아워도 있고 미니트도 있고 초도 있죠. 근데 초를 많이 쓰니까 그냥 뉴턴 곱하기 초, 세크 이렇게 써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저 필기를 해봅시다.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충격량 I는 F에다가 델타 T를 곱하면 되더라. 충격량 I는 F 델타 T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이거 그림을 여기다가 곱하기라고 하는 표시를 안 했죠. 여기 점을 이렇게 찍었죠. 점. 요거는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우리 1학년 친구들. 아까 공식만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충격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그 힘을 준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도 크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또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도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충격량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방향이 있죠. 방향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나 충격량의 방향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린 시간을 여기다가 곱을 해주면은 충격량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 우리 1학년 친구들 4번 일 여러분이 조금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4번 봅시다. 4번에 보시면은 시간 힘 그래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시간 힘 그래프. 여기에 별표 한번 해보세요. 시간 힘 그래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체에 작용한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3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 그래프 둘, 그래프가 3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가로축은 시간 T 시간이고 세로축은 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도 그냥 한글로 시간이라고 쓸게요. 시간 힘. 시간 힘. 시간 힘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힘을 줄 때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이렇게 힘을 계속 줄 수도 있겠죠. 조금 삐뚤해 보이네. 이렇게 시간에 따라 힘이 이렇게 일정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이렇게 일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힘이 이렇게 점점 비례하듯이 증가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힘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힘이 별로 많이 없었다가 점점 힘을 더 세게 줬다가 다시 작게 줬다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처음 그림은 힘이 일정하다. 힘이 일정한 경우를 나타낸 거고 두 번째는 힘이 일정하게 변한다. 힘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 세 번째는 힘이 일정하지 않게 변하는 경우. 힘이 일정하지 않게 변함이라고 써주세요. 힘이 일정하지 않게 변함. 그러면은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여러분한테 설명해 준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번에 시간 속도 그래프가 있을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알고 싶으면은 여기 아래 면적을 구하면은 이동한 거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해주는 건데 이거는 시간 힘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내가 시간을 여기까지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t 시간까지 충격량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넓이를 구하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의 적분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이게 적분 표시거든요.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 아래 넓이를 구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에는 0부터 시간이 t 여기까지의 충격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 힘 그래프에서 아래쪽 넓이, 이번에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이 0에서부터 t 여기까지 충격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쓰시냐면은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여기다가 시간 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이가 충격량, 즉 이거죠. 충격량. 여기서는 얘가 충격량인 거고 여기서는 이 경우는 이거, 이 경우는 이거.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시간인 그래프에서 아랫부분 넓이가 충격량이라는 거, 이거 구하시면 돼요. 요거 사각형은 구할 수 있으시겠죠?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안 나와요. 나중에 적분 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 뭐냐? I는 F 델타 T. 요거 첫 번째 공식 기억나시죠? P는 MV. 두 번째 공식 I는 F. 두 번째 공식 I는 F 델타 T. 그래서 문제에 운동량, 충격량 나온다. 그럼 일단 요 공식 쓰고 시작을 하세요. 요 공식 쓰고.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또 괜찮으시죠? 괜찮겠죠? 다음에 우리 75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 부교재 7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 두 개념은 서로 아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1번에 보시면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라고 나와 있고 밑에 이런 그림이 있죠.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이런 평지가 있는데 평지에 공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공의 질량은 스몰 m이다. 스몰 m이다. 이 공이 지금 처음 속도 V1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대요. 애초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공에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공에 힘이 이렇게 가해졌다. 색깔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힘이 이렇게 가해졌다. 이 공에 이렇게 힘이 가해졌는데 힘이 T 시간 동안 작용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힘이 T 시간 동안 작용했다. 뭐 델타 T라고 써도 되고 그냥 T라고만 써도 되고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줬더니 공의 속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게 공의 속도가 나중 속도가 V2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서 우리 한번 색깔펜으로 또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네. 어떤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그럼 처음 운동량은 mv1이 되겠죠. mv1. 내가 여기다가 힘이 델타 t 동안 작용했다는 거는 충격량이 가해진 거죠. 여기에 충격량을 가했더니 충격량, 즉 F 델타 T를 가했더니 나중 운동량이 MV2가 됐다는 거죠. 운동량이 MV2가 됐다. 그러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색깔펜으로 써주세요. 물체에 충격량을 가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변한다. 물체에 충격량을 가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변하게 되고 그 변화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겠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은 되겠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은 돼요. 요거를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1학년 친구들 이게 한글로 다 쓰기가 좀 그렇잖아.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냥 공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외우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공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충격량 F 델타 T는 나중 운동량 MV2죠. 여기서 처음 운동량 MV1을 빼주면 된다. 요게 세 번째 공식이에요. 세 번째 공식. 얘가 세 번째 공식이다. 첫 번째 공식 뭐였어요? P는 MV. 두 번째 공식 뭐였죠? I는 F 델타 T. 세 번째가 요거예요. 요거 세 개만 있으면은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요거 쓰고 시작해요. 쓰고. 아시겠죠? 요거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이면 다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믿을 테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세 가지 공식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아까 위에 안 쓴 거 있죠? 한번 써봅시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운동량도 변한다. 운동량도 변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이 공식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내가 운동량을 더 크게 변하게 하고 싶으면은 힘을 더 크게 주거나 아니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충격량이 더 크게 되니까 운동량도 더 많이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포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포를 보면은 길게 이렇게 길이가 있죠. 대포가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대포가 있고 대포 알이 이렇게 나갈 건데 포신이라고 하는 건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 그래서 포신이 만약에 조금 더 길다. 포신이 더 길게 되면은 포탄을 더 멀리 내보낼 수가 있죠. 왜? 포탄이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포탄이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다음에 여러분 테니스 혹시 치시나요? 선생님 테니스를 못 쳐가지고 배드민턴 전문이라서 그래서 테니스 칠 때 라켓을 내가 끝까지 휘두르면 라켓을 끝까지 휘두르면은 공이 더 빠르게 나가죠. 공이 더 빠르게 나아간다. 공이 더 빠르게 나간다. 마찬가지로 공이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이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동그란 괄호 4번 한번 봅시다. 괄호 4번. 여기에 별표 3개 한번 해주세요. 요거까지만 하면 끝나요. 여기 보시면은 괄호 4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 3개 4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물체의 충격량이 같을 때 전제가 뭐냐면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과 시간의 관계라고 나와 있네요. 시간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밑에 한번 봐봐요. 충격량은 아까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죠? F 델타 T, 즉 힘 곱하기 시간이었죠. 힘 곱하기 시간이었는데 이 힘을 이제 충격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충격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까 충격량 I는 F 델타 T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격량이 같을 때 즉 I가 똑같다면은 요 F하고 T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반비례한다.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뭘 예를 들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이라고 하는 거는 1 곱하기 6도 6이죠. 또 6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3도 6이죠. 마찬가지로 6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2도 6이고 마찬가지로 6 곱하기 1도 6이 되는 거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 숫자에서 봤을 때 이 6의 값이 다 일정한데 왼쪽에 있는 얘가 점점 1에서 2, 3, 6 커질수록 반대쪽 여기 곱해지는 쪽 있죠? 반대는 아니고 옆에 곱해지는 항 있죠?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점점 커지면은 시간은 작아진다. 반대로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수록 얘는 작아진다. 충격력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이야기가 더 쉬우셨나요? 그래서 충돌 시간이 길수록 즉 T가 클수록 충격력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라고 나와 있죠. 얘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문제에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얘는 따로 한번 여기에 써볼게요. 네,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같은 높이에서 같은 종류의 달걀을 같은 속도로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했죠. 요 달걀이 지금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는데 질량이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요 달걀은 질량이 M이고 오른쪽의 달걀도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같은 속도로 처음에 속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V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V1의 속도로 떨어뜨린대요. 얘도 V1의 속도로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단단한 바닥 있죠? 여기에 뚝 떨어져서 얘가 이제 깨지겠죠. 와장창 이렇게 깨지면서 노른자가 이렇게 보일 거고 푹신한 방석에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예 떨어지고 나면은 정지를 하잖아요. 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뭐 정지니까 0 해볼게요. 얘도 V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떨어뜨리면은 최종적으로는 정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운동량 변화 한번 알아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죠. 얘도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죠. 이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는 서로 같죠. 하지만 충돌에 걸리는 시간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이고, 같은 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떨어뜨리면 여기다가 쓰세요.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같게 되면은 받은 충격량도 같다. 충격량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충격량이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있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고 가로축이 뭐냐면은 시간,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은 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A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라고 하는 거는 충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좀 더 짧죠. 금방 깨지고 말아버리니까 A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어요. A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충돌하는 동안 얘가 받은 평균 힘을 우리가 FA라고 한번 해봅시다. 대충 FA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고요. 방석이 좀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 받는 힘이 충격력이 적어요. 그래서 얘가 받는 평균 힘을 우리가 대충 여기라고 해주고 FB라고 한번 해봅시다. FB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우리 시간 힘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은 넓이라고 했었죠. 아랫부분은 넓이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 첫 번째 요거 그래프 있죠? 이 넓이를 SA라고 하고 얘는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는 경우에 물체가 받는, 즉 계란이 받는 충격량이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여기서 요 두 번째 넓이를 뭐라고 하시면은 SB라고 하시고요. 얘는 푹신한 방석 위에 충돌할 때 달걀이 받는 충격량이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 했어요. 그래프 아랫 부분 넓이를 비교하게 되면은 SA나 SB는 충격량이니까 아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다 그랬죠? SA와 SB는 서로 같게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또 한 얘기예요. 충격량을 비교를 해주면은 충격량은 A와 B가 같다. A와 B가 서로 같게 되죠. 그러면은 힘을, 즉 힘을 받는 시간 한번 볼게요. 힘을 받는 시간. 여러분, TA랑 TB라고 한번 해볼게요. 힘을 받는 시간은 B가 더 길게 되죠. 얘가 그럼 TB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TA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B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마지막으로 충격력 한번 볼게요. 충격력, 즉 평균 힘. 충격력은 FA가 FB보다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충격량이 서로 같으면은 시간과 충격력은 반비례한다는 거. 그겁니다. 시간이 B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대로 충격력은 적게 되는 거죠.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아까 공식 3가지 있죠.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좀 진도를 많이 나갔네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